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뒷 배경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의도에 나온 이유는 이 지역에 지금 이슈가 많죠. 굉장히 고층화된 그런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고 층수 70층, 높이가 무려 200m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쭉 둘러보니까 보통 한 50층, 65층, 49층 굉장히 높은 그런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이라인들을 맞추게 되면은 한국의 맨하탄이란 말이 맞을 정도로 정말 멋있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단지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해법을 찾아보시죠. 자, 먼저 여기 보시는 건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1구역, 2구역서부터 이제 9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이 목화 3부고요. 2구역이 장미화랑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목화 아파트와 3부 아파트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지어라 라고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장미화랑대교도 합쳐서 지어라.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어서 쪼개지는 그런 아파트 단지 말고 통합해서 하게 되면 더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좋잖아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 가보니 장미화랑대교 지금 합쳐서 안 할 것 같고 목화삼부도 지금 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향후에 다시 계획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지별 어떤 서로 간의 이견이 있겠죠.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적으로 합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주요 내용. 최대 높이가 지금 200m, 약 70층 정도까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빌딩이죠, 빌딩. 이게 주거용 건물이 70층인 경우가 지금 현재 타워팰리스가 이제 69층? 이 정도 되는 거 외에 또 목동에 이제 일부 50층, 60층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여의도는 대부분을 지금 이렇게 50에서 60, 70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 때는 35층 룰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풀리게 되면서 거의 2배 가까운 높이로 층고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대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높이 지으니까 조망이 잘 보인다라는 거, 높은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물론 높은 층을 가져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아래층들도 상당히 조망이 좋잖아요. 30층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70층 중에 30층 이러면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30층이면 다른 아파트 거의 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뷰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을 일반 분양할 수 있다면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높이 짓게 되면은 일단은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사비 증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그런 걸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높이 지을수록 굉장히 높은, 한 거의 분양가 차이가 한 최소 5억에서 10억 이상씩 날 수 있는, 높이 올라갈수록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실제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보다 이익의 산출이 더 클 수 있을 테니,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고층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통계획 나오고 서울시 발표가 나온 이후에 낮아야 50층에서 70층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역 2와 4는 상한 용적률이 400%입니다. 2가 뭐냐면 요거예요. 장미화랑대교. 4는 뭐죠? 시범입니다. 얘네 둘을 빼놓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머지는 800%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800%까지 준다라는 거예요. 상업지보다도 사실 더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 구역 1과 2는 공동 개발을 권장하는 거지만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 사업도 가능한데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되어 있는 것들은 한강변에 붙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7, 8, 9구역 광장과 미성은 지금 역세권 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재건축 추진 주요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연도를 일단 보세요. 연도가 다 70년대 중후반에 지어졌고,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일 형님이죠. 시범은 1971년이 돼서 실제로 50년이 넘은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시범 아파트 이제 외관을 보여드리게 되면 장난 아닙니다. 거의 쓰러져 갈 것 같아요. 내부는 더 심하겠죠. 일부 인테리어 한 집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빨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각각의 아파트 특징을 살펴보면 시범 아파트는 일단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의도 하게 되면은 1순위에 떠오르는 아파트, 그리고 투자로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가 바로 시범 아파트가 되겠고, 지금은 삼부와 진주,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서울과 공작 같은 경우가 상업지역이고요. 나머지는 다 3중 주거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3중 주거에서 상업지 내지는 준주거로 상향시켜준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삼부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상업지,
일부는 주거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의 아파트들 특징은 가구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1000세대 넘는 것들은 불과 시범 하나고 나머지는 한 300여 세대에서 한 700여 세대가 되고 뭐 앞에 있는 대교랑 같이 하려고 했었던 장미나 화랑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3부와 시범과 한양과 광장 같은 경우는 신통으로 진행돼서 조금 더 빠르게 다른 단지부터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공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작도 좀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 신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대교도 신통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여의도에 대한 개발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완성이 된 어떤 번듯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은 뭐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구상했던 거랑. 그래서 좀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의도 내에서 가장 재건축이 빠른 단지는 이 한양아파트입니다. 한양아파트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좀 그 조합장의 추진 능력이 빠른 것 같아요.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빠르게 치고 나와서 지금 속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26년에 이주를 해서 29년 말 한 2030년경이면은 입주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 불과 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의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요. 서울의 이제 서남권 쪽 영등포구에 있는데 섬입니다. 섬이고 이쪽에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분홍색으로 된 것이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에서는 대부분 이제 금융권 시설과 뭐 언론 미디어 그룹이 있었는데 언론 미디어는 이제 상암동 쪽으로 많이 갔고 지금 이제 금융 계통의 그런 본사 빌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쪽 일대는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색은 뭐냐? 주거지입니다. 여기 주거지는 당연히 다 아파트가 되고요. 상업지는 원래는 전부 다 그 상업용 빌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나 공작이나 이런 일부 아파트가 지어진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파트가 여기 한양 아파트라든가 대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확대를 해보게 되면 삼익 아파트나 은하매니저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주거지잖아요. 주거지 편집도상. 예, 주거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상업지로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상업지로. 그러면은 엄청나게 용적률 상향이 되게 되면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하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노란색 돼 있었던 목화라든가 3부의 일부 대다수라든가 아니면 한양과 삼익과 은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거지였으나 이제 상업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광장 마찬가지고요. 미성 마찬가지고 진주도 일부만이었는데 나머지 전부 다 상업지로 종상향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장미대교 화랑과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상으로는 상업지역이 이제 800%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노란 것들, 대교, 장미, 화랑, 시범은 준주거지역으로서 4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업지로 증액되는 한양, 삼익, 은하, 삼부, 미성, 광장 같은 것들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화도 마찬가지고요.